지구 생태계는 극적인 상전이를 여러 차례 겪었다. 자기 복제 능력의 획득, 세포에게 분리, 다세포 생물의 발생, 수생동물의 지상 상륙, 언어의 발명. 이 모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상전이 사건은 단연코 의식의 출현이다. 의식이 있기에 원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해 자가 유지가 가능한 고기능 유기체로 거듭났다. 그리고 유기체는 자아를 인식하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적 자연주의에 따르면 의식의 출현은 일종의 상전이다. 물이 끓는 것처럼 말이다. 물은 충분히 뜨거워지면 기체가 된다. 하지만 물이 아직 액체 상태일 때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기체의 성질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더 정확한 설명은 상황이 달라진 탓에 개가 새로운 성질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식이 물리적 실체를 초월하는 독립된 속성이라고 계속 믿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주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의식은 본질적으로 종합적인 현상이다. 복잡계와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소우주들의 동태를 설명하는 화법이라는 점에서다.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완숙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은하도, 행성도, 생명체도 우주가 진화하고 엔트로피와 복잡도가 커지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의식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문장은 션 캐럴의 빅픽처에서 조합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소개한 세계 그 자체의 확장 버전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의 모호함과 의식의 신비를 걷어내고 현실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주 쉬운 대중과학서는 아니지만 물리학적 존재론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꼭 통과해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적 자연주의라는 용어로 존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연주의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드러난 세상이 유일무이한 진짜 세상이라는 것이고, 시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을 시적 자연주의로 이해하려면 창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낱낱의 원자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형성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지요. 본문에서처럼 액체와 기체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의식은 물질에서 창발했고 현생 인류가 보여주는 고도의 정신작용이 가능해지기까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기억이 상상력을 낳고 상상력이 신의 발명까지 이어졌지요. 물질에서 비롯된 의식이 어느 순간 물질을 낳았다는 해석으로 역전될 만큼 인류는 의식이라는 현상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뇌의 전자기적 기전이 바뀌면 기억이 바뀌고 인격까지 바뀌는 일은 아주 흔한 현상이지요. 의식이 물질 이전의 무언가라거나 물질의 속성을 부여하는 원인이라는 통념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의식은 뉴런들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것이고 현재까지 유효한 이론인 입자와 힘이론, 양자장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덧붙여진 것들은 인간 층위에서의 의미부여일 뿐이라는 것이죠.
양자역학의 최대 미스터리인 관찰자 효과도 의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의식이 양자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아이디어를 두고 의식도 헷갈리고 양자역학도 헷갈리니 둘이 어떻게든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보는 것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양자 얽힘을 운운하며 우주 만물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이들은 실체적 세상은 다 헛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한다고 꼬집기도 하지요. 양자역학에 은밀하고 인간적인 요소는 없다. 오로지 물리학만이 있을 뿐이다. 인과응보와 사후보상 같은 종교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슬 한 방울, 별빛 하나에서도 신의 숨결을 감지합니다. 중첩과 얽힘의 과학은 수수께끼 같아서 더 신비하고 전 우주와의 합일까지 나아가게 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일 뿐이라면 가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체험이 가능한 에너지장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식의 진화가 인간의 탐지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잖아요. 신앙심이 깊은 이들은 계속 항변하겠지요. 시적 자연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고 유효한 과학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단서가 붙겠지만요. 저자는 목적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창조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칼 세이건도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손에 쥔 별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은 우주와의 합일보다는 30억 인류와의 동일한 심장박동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같은 우주, 같은 자연 법칙을 공유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머무는 찰나의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의 윤리와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어떤 객관적 보상이 없더라도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가 훨씬 고귀한 과업이 되는 것이죠. 의미도, 목적도, 그리고 그 실천까지 모두 스스로 읽어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삶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과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